희망을 주는 이야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파트 3.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나 지구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파장이란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반드시 본인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먼저 우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핫한 논쟁거리인 빅뱅 이론을 보면 한 점에서 시작됐지만 대폭발로 인해 거기서 수많은 물질이 파생됐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우주이고 그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미묘한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빅뱅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자얽힘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는 하나라는 것을 더욱 잘 설명해줍니다. 양자얽힘은 가장 작은 단위인 양자를 두 개의 쌍둥이 입자로 분리해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어느 한 개의 입자가 오른쪽 길을 선택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입자가 마치 쌍둥이 입자의 선택을 안다는 듯이 똑같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입자를 물리적으로 지구 밖 은하계 저 멀리 떨어뜨려도 마치 의식은 여전히 한 몸인 것처럼 동시에 행동한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곧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부정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얽힘 현상입니다. 한때 물리적으로 하나였던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동시에 움직인다. 종합해보면 이 광활한 우주는 원래 하나였고 거기서 나온 모든 물질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빛보다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걷다가 발바닥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그 즉시 반응하는 뇌처럼 말이죠. 다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직 형태만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법칙은 유효하며 우주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주는 인간의 뇌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우주의 95%가 암흑 물질로 되어 있고 인간도 자기 뇌의 5%만 쓰고 나머지 95%가량은 잠재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동양 사상의 하늘은 5운육기, 땅은 5대양 6대주, 사람은 5장 6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설령 빅뱅 이론이 틀렸다 해도 이 광활한 우주는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법칙과 원리에 따라 존재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졌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인간도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주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주와 인간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물체가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서로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법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우리가 하는 생각 또한 에너지이므로 나 자신이 강하게 생각한 에너지는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에너지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작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끌어당김 법칙을 이해하기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양자역학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는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파동이라고 알고 있던 빛도, 소리도 물질이라는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관측 전에는 파동으로 있다가 관측하려고 하면 입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주 작고 가벼운 원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관측 장비든 사람의식이든 그 행위에서 나온 에너지 값이
파동과 입자라는 이중성을 가진 원자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자는 명령값대로 보여주게 설계되었다는 건데, 다시 말해 관찰이라는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자는 반작용으로 측정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토이스토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사람이 보고 있지 않으면 인형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자유로이 행동하다가 사람이 보는 순간 본래 인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밀입자, 소립자,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이 마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는 컴퓨터 같은 시스템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양자는 가장 작다고 알려진 원자보다 100만 배는 더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는 물질과 에너지는 언제든지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양자는 물질 형태를 띠려고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진동들인 겁니다. 반대로 모든 물질은 표면적으로는 단단하지만 그 내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르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오셨던 분이 이미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셨다는 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파동이 눈에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됐다는 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시세계에서는 말이 됩니다. 미시세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고 그것이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양자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불연속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물질들은 일정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데 양자도약은 양자 입자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양자도약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 입자를 관측하는 데 위치가 측정되면 운동량을 알 수 없고 반대로 운동량이 측정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자는 우리가 측정하거나 관찰하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며 단지 어떤 확률적인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폰에 네이버가 로그인되어 있는데 같은 아이디로 PC에 로그인하면 폰의 아이디가 로그아웃이 되고 이번엔 노트북으로 로그인하면 PC가 로그아웃 되듯 마치 보안 때문에 동시 접속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자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이기에 우주 만물은 양자로 되어 있고 사람 또한 양자가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삶이라는 거고 그럼 모두가 기계처럼 일률적으로 살아갈 텐데 사람들의 생각, 마음, 행동들이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불확정성 덕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초기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그 이후의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 미래는 단 한 가지의 경우에 수만이 존재하며 이에 예외는 없다. 즉,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마치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유방과 항우가 영화 시나리오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항우가 유방에게 지고 천하통일은 유방이 한다. 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우가 아무리 힘이 막강하고 어떤 위인을 두고 있어도 어떤 계략을 써도 유방이 이기게 되는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가능성은 열려있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인생은 라이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고전역학에서처럼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고 현 시대에 들어서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양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시대 첨단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는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죠. 즉, 몇 천 년 동안 성인부터 성현, 위대한 성각자들이 많았지만 과학기술은 크게 발전해오지 못하다가 불과 200여 년 만에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첨단 과학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마치 고정값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아주 서서히 자연스럽게 발전해 오다가 18,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양자도약처럼 급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졌죠. 마치 컴퓨터가 도스 모드에서 갑자기 윈도우로 패치가 된 것처럼 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도스 컴퓨터였을 때는 할 수 있는 작업이 한정적이었다가 윈도우로 바뀐 이후로는 마우스도 생기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업이 가능해져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순간 패치로 컴퓨터계에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옛 성현이나 예언가, 점성가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주역 같은 책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구금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그건 다 소설이라고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인공 네오가 가상현실 세상인 매트릭스에 접속하는 순간 그곳에 존재하는 AI는 침입자가 온 걸 알고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죠. 어떻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AI가 만든 가상현실 세상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데 공간이 왜곡되거나 뭔가 불규칙한 현상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변칙성을 만들어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컴퓨터 시스템과 똑같죠. 매트릭스 세상과 같이 고전역학적인 시대에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안다면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만 하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루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양자역학 세계로 패치가 된 후로는 불확정성 원리처럼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1994년, 1999년, 2012년 같은 많은 지구종말 예언이 있었지만 맞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죠. 또 어느 순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성견지명을 가진 높은 경지에 오른 성인이나 진인들은 사라지고 현재는 주지스님, 추기경 같은 종교의 지도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하늘에서 위인을 내려서 혼란을 바로잡고 그 몇몇의 위인들이 미래를 만들어갔다면 현재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신이 함부로 미래를 결정지으려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셈이죠.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나라는 존재 안에 심지어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도 이 우주의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정보와 가능성과 힘이 고스란히 주어져 있으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는 의도적인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가 고스란히 내가 바라보는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물질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 쪽에서 나오는 파장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끌어당김의 법칙은 나의 노력만큼
확률은 곧 확신이 되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시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하세요. 그럼 제목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종교일까요? 몇 번을 반복하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은 과학을 설명하는 기초이고 연기법은 불교 진리를 설명하는 기초입니다. 두 개는 마치 입자와 파동인데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이 간단한 법칙과 진리로 이뤄진 것입니다. 다음 편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현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